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거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각 지방보훈청에서 그 결정 통지를 함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건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에 요즘에도 일부에서 이러한 이유로 비해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이제 그 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절차별로 1단계, 2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순차적으로 돼 있죠.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회 절차가 거치겠지만 1단계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하던 중에 상의를 입은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의로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 요건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요건 비해당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건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공상이죠. 그러니까 공무상 직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공상이죠. 근데 여기서의 공상은 군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속 기관, 그러니까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공상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거는 별도의 절차,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공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청에서 이제 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와 그 근거가 되는 이제 법률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공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한 이 1단계 요건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서 독자적으로 별도로 이거를 별개의 법령에 의해서 이제 판단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공상이 인정이 돼야 된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의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요건이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보훈병원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 요건에 해당되어진다고 인정된 그 상해가 다친 부위가 법령에서 정한 상해 등급, 국가용조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해진 상해 등급 1등급에서부터 시작해서 7등급까지에 해당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요건에는 해당될 수는 있을지라도 신체 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버리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통과가 되어야만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 이 등록하는 절차는 이 단계별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의 규정이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각각이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상위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과 보훈보상 대상자 법령이 정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단계죠. 2단계는 공상이냐 아니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와 관련한 공상 인정 절차 1단계죠. 여기서 공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요건 해당에 된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로소 보훈병원에서 상해 등급 판정 단계 신체 검사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두 번째 단계는 1단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1단계를 고려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1단계를. 예.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요거를 고려를 할 수가 없죠. 왜냐? 어차피 2단계로 왔다는 얘기는 1단계에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2단계로 온 거니까요. 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단계에서는 2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1단계에서는 2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2단계는 그 상위 등급 단계에서 당연히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상 1단계에서 공상 인정 절차 1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1단계에서 이거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단계에서 이거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행정병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뭐 연필을 깎다가 손을 살짝 이렇게 베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친 거죠. 이제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겁니다. 이제 연필이 안 나오니까 깎다가 이제 다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에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뭐 손에 뭡니까 나이프로 그 연필깎이 그 칼로 이렇게 살짝 베어 가지고 그 정도가 국가유공자법이라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그 규정되고 있는 등급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라는 것을 이 1단계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단계에서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이 행정병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상해가 발생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그 상해의 정도가 어차피 국가유공자 법령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건에 비해당된다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각각 다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위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정,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상인정 절차에서 고려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병이 손을 베어서 그게 뭐 얼마 베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등급이 안 나올 것이다. 그거는 시체 검사에서 따질 얘기지 왜 공상인정 절차에서 따지냐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이거는 상위가, 여기서는 이제 상위는 이제 요건에 해당이 된 거죠. 그 상위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상위 등급 판정 단계에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비록 등외 판정을 받더라도 그거는 그 단계에서 판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 봤을 때 등외 판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건 비해당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도 근간에도 일부 이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그 요건에 비해당이 됐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따져보면 그 상위의 처가 다친 정도가 그 신체 검사 결과 이 등급에 미치지 못할 그런 정도다. 그러한 것도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는 하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 통지가 왔을 때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에 비하면 이거에 적용을 시키면 명백히 위법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도 그렇고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런 경우도 지금도 일부 있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는 명백히 다른 별개의 절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숙지하셔가지고
상위 등급의 정도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한 것은 그는 명백히 위법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별도의 대댓글이나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